INFP가 나왔는데 EST 정반대로 1등에 당첨된다면 너무 좋겠다. 5만 원을 줍는다면 가진다. 오정세 씨는 완전 F 아니에요? 네, 완전 F. 두 분 중에 꼭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 그런 거 엄마 아빠가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에는. 한번 칭찬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그러자. 할게요. 정세야 많이 배웠다. 근데 이거 진짜 F입니다. 듣고 있나요? 잠깐 있나요? 다시 유일 라디오. 어느 동네 마트 앞에는 우리 동네 무료 나눔이라는 글씨와 함께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대요. 그 테이블 위엔 주민들이 내놓은 접시, 화분, 운동용품 등이 있고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눈다는 건요. 이 물건이 어디선가 쓰임을 되찾아 다시 생명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엇라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덤으로 채워지는 일일 거예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무료 나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글씨도 예쁘네요. 버리기 아까운데, 사기는 아까운데, 애매한데, 이건 싫어요. 그쵸, 맞아요. 중고 어플에도 나눔 문화 있잖아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나눔하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요? 나눔 잘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미니멀을 추구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때마다 좀 물건을 점검을 한답니다. 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입었다 하는 것들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나눔 많이 하고, 그럼 또 진짜 기분 좋아요. 나눔을 하면 이렇게 내가 뭘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서 써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 그거 아마 나눔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받는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고마운 일이 바로 나눔인 것 같고요. 오늘 유인 라디오에서는 제가 가진 행복을 최대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멈춘이가 보내주신 사연을 볼게요. 카톡으로 지연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일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사는 요즘이에요. 주중에 회사에서 모든 기운을 다 써서 그런지 주말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집안일만 겨우 하고 뒹굴거리게 돼요. 물론 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안할 때도 있는데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 다 반복이죠. 저도 그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히 통으로 쉬는 날이 주말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일에 막 화수목 이렇게 갑자기 쉴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침부터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진짜 많은 것들을 나열했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이건 빼, 이것도 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렇잖아요. 이 하루를 대단하게 뭔가를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냥 딱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는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냥 진짜 내 자신이 한심한 날은 운동 하나만 딱 해도 그래도 오늘을 완전히 헛되이 보내진 않았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뒹굴뒹굴 하면 어때요? 매일매일 회사 출근하시고 일하시는데 쉬는 날은 그냥 뒹굴뒹굴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만날 사람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성의 이너 밸런스를 위한 건강한 습관 이너플로라. 7년간 판매 1위의 식약처 기능성 인정으로 더욱 믿고 섭취할 수 있어요. 초소형 캡슐로 목 넘김은 편안하게, 하루 한 캡슐로 간편하게 관리해보세요. 지금 네이버 공식몰에서 이너플로라를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 라디오 만날 사람 있나? 오늘의 만날 사람은요. 연기 경력 도합 72년에 빛나는 연기의 신, 존재감 넘치는 배우, 글로벌 스타. 셋이 뭉치면 3배로 재밌어지는 분들입니다. 신하균 씨, 오정세 씨, 허성태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 구독자 멈춘이 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하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배우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허성태입니다. 와, 분위기가 인사만 했는데 분위기가 이 팀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저는 유인나고요. 여기는 유인 라디오고요. 여기는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고영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배 씨가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일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사실 가수분들은 많이 한 번에 뵙기도 하고 뭐 유명한 네. 분들을 뵈도 같은 가수니까 괜찮은데 네. 너무 신기해요. 저도요, 근데. 네, 화면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니, 저랑 조금씩 다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랑 신하균 선배님은 어떤 작품을 함께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써있던데. 미리 주셨던데 이거. 그래도 읽어보셨네요? 네, 아까 외우더라고요. 그거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는데. F가 아니야. 아니, 저랑 그 미스터주 사라진 VIP라는 영화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그때 신하균 씨가 강아지 역할 하셨고 제가 강아지 네. 잘 어울립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네. 예. 저는 판다 공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저를 좀 구출해 주시는 그런 개 역할을 네, 하셨었어요. 전 지금까지도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가짜. 그거 진짜 나만 그렇게 맞아. 생각한 거 아니지? 저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지? 너무 좋죠. 일단 세 명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얘기 들어볼까요? 그죠? 일단 제 얘기를. 약간 가짜 같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선배님 성격에서는 진짜 진심 나오죠. 아 진짜? 그 정도 그렇다면 약간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오정세 씨랑 인연은 있으세요? 사실은 사실 맞아요. 예. 진짜. 사실은 예전에부터 유인나 씨도 네. 그냥 한 번씩 지나가면서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맞아. 오정세 씨 얘기는 가끔씩. 맞아요. 그렇게 제 주변에서 네.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제가 정세 오빠 되게 본받을 점이 많아서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묘하게 제가 네. 그나마 알고 뭐 라디오에서 뵀던 배우분들이 오정세 씨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신가요? 아니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저 진짜 좋아요. 저 진짜 하균 선배 너무 좋아합니다. 셋 중에 막내이신 거죠, 지금? 이제 한 살 차이나. 예. 한 살 차이신 거예요? 형님과 한 살 차이 나고. 네. 지금 그러니까 허성태 씨는 오정세 씨도 좋아하시고 신하균 씨도 좋아하신다. 두 분 중에 꼭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두 분 중에 꼭 한 분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는 그 엄마 아빠가 좋잖아. 그는 그 엄마 아빠가 좋잖아. 아빠. 에이. 네 좋아요. 좋습니다. 두 분은 인연이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삼성그룹의 영업 비밀이라는. 네, 맞아요. 거기서 뵌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죠? 한 달 좀 넘었나?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친밀
친밀감이 있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친해졌다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예능감이 엄청 있으세요. 그렇죠? 사석에서는 어떤 분이에요? 좀 재밌으시죠, 성태 씨? 재밌죠. 세 분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말이 없어요. 진짜요?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과묵하고 아니요, 제일 말이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현장에선 말은 없어요. 셋 다 없긴 한데 정세 씨도 별 네. 말씀. 셋 다 오. 말은 없는. 아, 왜냐면 저희 그 예능에서 뵀을 때 되게 재밌게 하고 가셨거든요. 오늘도 좀 그러니까. 기대할게요. 저는 죄책감이 살짝 있어요. 왜요? 성태 씨를 뵈면 왜요? 그 카지노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네.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죽었으면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맞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정한 시청자. 예, 정말 예. 시청자 입장에서. 네, 그쵸. 이유 없는 짜증을 많이 내는 팀. 죄송해요. 네. 그 정도 있을 정도로. 전혀 그런. 너무 근데 진짜 여리시고 그죠? 여리시고 근데 여기 팀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와 인연이 있다는 거 외에도 네. 세 분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먼저 세 분 다 MBTI가 I. 네, 형. 확실해요. 확실한 것 같아요. 신하균 씨랑 오정세 씨가 INFP고 어. 허성태 씨가 INFJ네요. 그럼 INF까지는 세 분이 다 똑같으시고 허성태 씨는 조금 계획적인 아. 인간인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내가 보기에도 나는 제이가 맞다. 그러니까 약간 저녁 먹으러 뭐 예를 들어 뭐 짬뽕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뭐가 바뀌면 조금 짜증나요. 짜증이 조금 나요. 짬뽕 먹기로 세팅이 딱 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쌀국수 먹자 이런 거. 그치, 내 이제 그 미식과 위가 다 네, 짬뽕으로 네. 준비가 되잖아요. 세팅이. 그렇지.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제이 성향이 옆에서 보기엔 좀 있으세요? 하는 성향이면 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 검사했을 때는 네. INFP가 나왔는데 주변에서는 ESTJ 정반대로. 정반대로. 어제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F가 아니다. 막. F 아니다. T다. 네 개가 다 반대로. 네. 근데 그 역대급 T 발언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뭐요? 그 백상 받으시고 네. 그 신하균 씨에게 백상이란 오늘 받은 상. 이게 완전 T지 이거는. 그리고 F래. 오늘 받은 상 이거 완전 T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TF 어떤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50대 알파벳이 50?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네. T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아. 평소에 하는 말투는. 오. 근데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거랑 네. 제 속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 받고 막 여기서 울고 있는데 오늘 받은 상 이렇게 하세요. 여기선 여기는 진짜 막 F인데. 감동으로 막 눈물 철철인데. 아. 참고 네? 오늘 오늘 받은 상 T처럼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 완전 이해가 가요. 음. 정세 씨, 오정세 씨는 완전 F 아니에요? 네, 완전 F예요. 그쵸. 맞아. 진짜 아름다운 음악 진짜 항상 들으시는 거. 다 주변에서는 아시는구나.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진짜 좋아하세요. 그리고 답답해하세요. 왜 난 이렇게 불러지지 않는가. 예. 시도도 해보시고 안 되는구나를 바로 깨달으시고 그런.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을 진짜 부러워요.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요. 부러워해요. 네.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면서 네. 노래도 이렇게 노래까지 또.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 비슷한 점이 많으시네. 근데 인나 씨 노래를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아니야, 잘 너무 불러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 제목이 뭐지? 하긴 못해요. 나에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 되는데? 어지러워. 두 분은 춤 잘 추시잖아요. 아니요, 열심히. 신하균 선배님은 춤 되게 잘 추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만약 안 시키니까 저희는 그냥 어때요? 집에서 혼자 추실 때 되게 잘 추시죠? 집에서 혼자 왜 춰요 춤을? 집에서 춤 혼자 안 춰요? 안 춰요. 예. 진짜? T 이렇게 하고 이건 자기 F래. 난 F야. 그러면 솔직히 목욕할 때 노래 안 하세요? 저는 되게 빨리 해요. 노래를? 노래를 빨리 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샤워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틈이 없어요.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예, 굉장히 빨리. 겨울에도 찬물하세요? 예, 겨울에도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더워서. 열이 많기도 하고 네. 뭐 좋다니까 아. 좋다니까 하는데 되게 상쾌하고 좋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하고 나잖아요. 할 땐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네. 하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할 때마다 힘들긴 해요. 찬물 샤워. 그러니까 빨리 끝내죠. 노래할 틈이 진짜 빨리 없으시겠네요. 끝내야 돼요. 예, 아. 추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찬물 샤워 루틴 밝힐 생각 없으셨는데 네. 노래 춤 얘기 길어지니까 찬물로 빨리 덮은 거야. 찬물 샤워 그치, 루틴이 나온 그치. 거야. 너무 좋죠. 가짜. 네, 그리고 또 세 분이 다 별명이 진짜 많으세요. 아, 유명하죠. 신하균 씨는 연기 신이라서 하균신, 소처럼 일한다고 해서 소하균. 드라마 괴물 찍으면서 연기 괴물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맞아, 진짜 연기 괴물이야. 이모티콘 별명이 눈웃음과 주름 요거 이렇게 이퀄 표시랑 눈 요거. 어머,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닮았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정세 씨는 별명도 많으시죠. 네. 맞아요. 요정 같아서 요정세라는 별명이 있고 너스레 떠는 짝사랑 재질의 바리바리스타. 또 드라마 동백꽃필물 이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노규태. 네, 하찬 큐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전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성태 씨는 진짜 이거 딱 맞아, 그죠? 러블리한 면이 있어서 허블리. 그리고 웨이브 댄스를 추는 그 마성애자를 탄생시킨 허카인. 한 획을 그으셨죠. 네, 정말 큰 획을 그으셨어요. 그 획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허카인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나봐요. 그럼요. 저를 수면 위로 이렇게 올려줘. 예능 쪽에서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제가 막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거 네. 촬영 당시에 뭐 얘기 몇 번 했지만 스태프분들 다 졸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이분들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이런 반응이 오고. 그럼 오늘 좀 이따가 여기 좀 조심히. 지금 너무 쌩쌩하세요. 쌩쌩하세요. 세 분이 작품으로 다 같이 만나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예. 요번에 또 이 작품이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곧 나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일자 기준으로 이틀 뒤에 방송이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BC 드라마 50%라는 작품이에요. 50% 아닙니다. 50%. 네, 50%가 아니라 50%. 어떤 작품인가요, 영비 씨? 인생의 50%, 50대를 바라보는 프로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50%는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버린 3명의 중년이 악착같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드라마인지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분 계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내용이 딱 이렇게 뚜렷하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드라마 어떤 드라마다. 그냥 좋아요. 좋은 드라마구나. 아니 사실 이 세 명이 네.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였던 사람들인데 뭘로 잘 나갔었죠? 저는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고 북한의 특수공작원이었고 우와. 전 조폭 뭐 2인자 뭐 2인자. 오. 이 세 명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한번 만나게 돼요. 만나서 그 작전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 저는 누명을 쓰고 네. 국정원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저는 편의점 사장으로 위장 아닌 위장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다들 그 영선도라는 섬에 네. 좌천을 당해요. 근데 셋 다 10년 동안 네.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그 지역에 살게 돼요. 어머, 영선도라는 곳에서. 네네. 네. 저는 이제 현재 그 영선도에서 중국집 주방장으로 있게 되고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중소기업에서 잡일을 계속 어쨌든 하면서, 회사원이신 그래서, 거구나. 약간 뭐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면서 잡일을 하면서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 한 인물. 몸에 액션은 남아 있나요? 그러면 기억을 잃었지만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충격으로 저도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각성을 해서 또 남아 있는 액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허성태 씨 역할은 허사한파의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신하균 감시하는
인물이에요. 감시하려고 위장해서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정호명이 그 물건을 찾는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니 이제 저 사람이 움직이면 나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10년 동안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 길게. 지독하네요. 그러면 되게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데 되게 재밌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근데 신하균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새로움, 재미 그리고 이게 되게 캐릭터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신 적이 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일단 새로움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직업도 제가 뭐 국정원 요원 역할도 처음이고 네. 또 이렇게 세 명의 조합도 처음이고 이런 신선한 재미도 있고 그 중년들이 좀 느낄 만한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네. 그런데 시간은 벌써 이렇게 흘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희망을 갖는 그런 이야기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연민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우나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 약간 F이신 것 울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또 촉촉하세요.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희망을 갖는 그런 이야기라 네. 배우로서 말고 인간 신하균도 어떤 연민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람 볼 때 조금 그게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가져지죠. 네. 연민이 생기는 생기죠. 거죠. 예. 사랑을 하거나 친해지면 네. 그 사람의 그런 면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이 보여서 만나는 건 아니고 만나다 보면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막 그렇게 다정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 네. 속으로는 항상 그런 거 가족에 대한 그런 연민은 항상 가지고 있고 네. 저희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건 안 해서 그렇지 있죠. 있어요. 저희는요 어때요? 아직은 안 생긴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정확히 F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F. 아직은 만난 지 오래 안 되긴 했죠. 맞아요. 예. 자, 이렇게 50% 드라마 50% 얘기한 김에 다음 순서로 한번 네. 이어가 볼 건데요. 50% 주인공 세 분을 위해서 준비했죠. 네, 바로 50% 문장 채우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문장의 딱 50% 절반만 드릴 겁니다. 그 뒤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까지 문장을 드리면 그 뒤를 딱 채워서 완성을 해주시는 걸로. 뭐 아무도 모르게 찾으러 간다. 뭐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알려준다.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세 분?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허성태 씨부터 내일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오늘 빨리 잔다. 빨리 잔다? 왜요? 그래야 내일이 빨리 오니까. 내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좋은 맞아. 이거 맞아요. 오늘 빨리 잔다. 그러면 오정태 씨도 내일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어제랑 똑같이 산다. 아. 안 걸리게, 주변에 안 걸리게. 아무한테도 그럼 말 안 해줄 거예요? 제 생활의 변화가 크게 안 됐으면 좋겠는 이 1등 복권으로 인해서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와. 신하균 씨는요? 내일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너무 좋겠는 건 맞지 뭐. 너무 좋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드릴게요. 네. 1. 하균. 길 가다가 5만 원을 줍는다면? 가진다. 야, 정답이다. 심플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수밖에 없어. 그 말고는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정답이야. 없어요. 확실한 건 애플 아닌 것 같아. 와. 자, 그 다음에. 정색.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다면? 잔다. 오. 최근에는 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잘 잔다. 거. 네. 긴장되시죠 이렇게? 쉬운 문제 주실 거 갑니다. 이거 쉽다. 쉬워요. 선택.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슬리퍼 신는다. 슬리퍼를 신어요. 들어오면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더 못 물어보겠어. 뭐 밖에서 하도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거기서 뭐 맞아요. 커피 마시고서 손 씻어야죠. 예. 그쵸. 와 여기 진짜 대답이 처음이에요. 가진다, 잔다, 슬리퍼 신는다. 예. 하균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잠깐만. 그거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완벽한 가짜 웃음을. 나 같아도 그렇게밖에 리액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칭찬을 네. 듣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성향은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들리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에는. 한번 칭찬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그러자. 할게요. 누가 됐든지 간에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 사람은 고마워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나까지 떨리기 시작했어. 이거 야자 타임으로 갑니다. 하균아, 무서워. 끝났어요? 하균아 무서워. 이거 끝났어요? 아 칭찬이다 무서워. 하균아, 솔직히 넌 진짜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은 게 너 오늘 헤어스타일도 너무 귀엽고 솔직히 찬물 샤워해서 그런지 피부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스타일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 고맙다. 일부러 차갑게 했어. 할 수 있는 나 차갑게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칭찬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래 정세야 너 현장에서 봤는데 정세야 너 현장에서 봤는데 항상 아이디어 넘치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운 것 같아. 많이 배웠다. 감동이야. 얼었네, 얼었어. 땡. 고마워. 근데 이거 진짜 운다. F 운다. 진짜 눈시울이 불러. 아니 잠깐만. 너 왜 울어? 같이 울어? 형 왜 울어요? 아니 형 왜 울어요 근데? 같이 울어? 형 왜 울어요? 아니 형 왜 울어요? 근데? 이거 우주 마셔야 되겠네. 아 진짜. 우시네 신하기 씨도 눈 빨개져. 얼마나 아름다워. 되게 여기 이게 이 부분에서 울어주세요라고 작가님이 써주세요. 됐어요. 이걸로 알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게 대본이면 저런 두루마리 휴지를 준비했겠냐고. 얼마나 급하니까 지금 저게 나왔지. 안 뜯기더라고요. 예. 요즘에 질기게 나오나? 저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자, 이제 이어서 가시죠. 예. 성태야. 우리가 현장에서 막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뜨거웠다는 걸 나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어. 고마워. 저희 둘 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이. 영배야, 인나야 중에 아무나 하시면 돼요. 영배야 오늘 스타일링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끝까지 좋은 노래로 내 감성을 울려줘. 고마워. 자, 이제 내 차례다. 내 차례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죠? 아니. 인나야.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DJ야. 고마워. 그리고 실물이 더 예뻐. 봐봐요. 얼마나 칭찬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진심이야? 아니 방송이지. 이렇게
알겠어. 상관없어.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근데 너무 따뜻했어요 방금.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갈까요? 네, 네. 정세. 아이돌 멤버가 된다면 포지션은 능력이 된다면 된다면 보컬. 메인 보컬. 네, 메인 보컬. 오, 그럼 만약에 세 분이서 그룹 결성했어. 그럼 메인 보컬 하시고 두 분은 뭐 하시고 싶어요? 저는 뭐 댄서 시키겠죠. 시키겠죠. 비담 어쩔 수 없어요. 비담이에요. 결정된 거예요, 근데 메인으로? 오, 아니요? 노래를 관심이 많고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보컬로서 좀 추구미 내가 맘대로 잘 부를 수 있다면 누구처럼 잘 부르고 싶으신 스타일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네. 그 김광석 선배님이나 아, 최백호 선배님이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사나 이런 게 가슴에 말하듯이, 전달되는 네. 그런 아. 느낌. 네. 그런 걸 우리는 또 반대로 네. 연기하듯이 노래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로 노래를 좀 잘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기로 노래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가끔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예. 유인나 씨도 되게 노래랑 연기랑 되게 분리하시는 스타일로. 왜요? 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다르게 느껴져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가수가 봤을 때는 인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뭐,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사실은 거의 가수. 그럼요. 그 노래 실제로 발표도 하셨었고 너무 잘하시고 그냥 제 취향이 안 맞아서 제가 안 즐겨 듣는 거지. 정말 잘하시죠. 객관적으로. 됐어 진짜. 자, 이렇게 50% 문장 채우기 하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그 사랑있나라는 코너로 다 함께 연기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준비되셨죠? 우리가 다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껴도 될까? 잠시만요.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나 그대의 눈빛이 좋아 별을 담은 듯한 그대도 좋아할 거예요 이미 유인 라디오 유인 라디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케이크 맛있겠다. 내가 먹여줄게. 우리 사랑이 오빠도 아. 나는 얼마 전 달달한 연애를 시작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오빠들이 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저거 사랑 아니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사랑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나갈 때 하얀색 옷에 리본 있는 거 입고 나왔어. 사랑이 맞네. 옆에 누군데? 설마 남친? 설마 아직은 안 되지. 아이 연애할 수도 있지. 쟤 성인인데 이제. 아 뭐 연애는 뭔 연애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랑인의 오빠들은 나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했다. 아, 오빠 왜 불렀어? 우리 공주 이리 와서 앉아. 또 왜? 무슨 잔소리 하려고? 오빠는 가만 보면은 엄마 아빠보다 더해. 아니 우리 공주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며? 그거를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왜 우리 아이 이름은 1호, 2호, 3호라고 지어놓고 우리 공주한테만 사랑이라고 지었겠어? 응? 그만큼 아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빠들도 그만큼 아끼는 거 알지용?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적어도 오빠들한테 말을 해야지. 오빠들이 왜 있겠어? 이럴 때 다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보면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
그 번호 주고 가. 오빠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첫째 오빠는 한 번 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했는데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만큼 잔소리가 심하다고 한다. 그럼 일단 패스. 오빠 웬일이야? 밥을 다 사고? 뭐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빅맥 세트 먹을래? 어휴, 오빠도 알지? 너 연애하는 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성인인데 연애하는 건 뭐 자유지. 그치? 역시 오빠는 첫째 오빠랑은 달라. 몇 살인데? 나보다 한 살 많아. 직업은? 나처럼 학생이지 뭐. 만난 지 얼마나 됐지? 취미는 뭐래? 아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 뭘. 여자 사람 친구 많은 거 아니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 주로 어디서 만나냐? 집 근처야? 아니면 학교 근처? 학교 근처면 학교 근처가 저렴하니까 좀 더 낫겠다. 오빠! 그치? 아닌가? 나 진짜 체할 것 같거든. 오케이, 그럼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볼게. 자리 좀 만들어주라. 아 오빠도 그 소리야? 아니 내가 알아서 때 되면 소개할게. 때 되면 그게 언제야? 남녀 평균 가장 많이 헤어지는 시기가 100일 전후라던데 그 사이에 헤어질 생각 아니면은 이번 주 주말 내일 보자. 내일 약속 잡는 게 좋겠다. 둘째 오빠는 뭐든 분석하고 따지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물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럼 둘째 오빠도 패스다. 어이 첫사랑 컴온 아, 머물래 일단 시켜봐라. 뭐 오빠는 남자친구 안 물어봐? 내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지.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나는 별로 관심 없다. 그치? 역시 오빠 나랑 제일 잘 통한다니까. 아 근데 큰 오빠랑 둘째 오빠가 자꾸 남자친구 한번 보여달라고 난린 거야. 왜들 그러는지. 그래? 그 인간도 왜 그러는데?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 뭐 근데 그 친구는 뭐 운동을 하나? 운동? 몰라 아닐걸 왜? 아니 저번에 보니까 막 비실비실해 보이던데. 그래서 뭐. 아니 내가 태권도 하는 걸 알려줬어. 아니 그걸 왜? 안 되겠다. 우리 체육관 한번 오라고 해라. 내가 운동 가르쳐 준다고. 결국은 한번 만나보겠다는 소리네. 운동도 하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싶으면 별책 부록으로 오라 그래. здравствуйте, спасибо, я люблю вас.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меня зовут 허성태. я люблю вас. 셋째 오빠는 자꾸 뭘 가르쳐준다고 난리란다. 아니 왜 다들 나를 못 만나서 안달일까? 이쯤 되면 누구 한 명은 만나야 하는 걸까?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공주 남자는 다 똑같아요. 타이 뭐래냐? 그 혈액형은 뭐래냐? 호신술도 알려주고 경상도 사투리도 알려주고.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이거. 이걸 이렇게 라이브로 누리다니. 그쵸? 예술이다. 와 진짜 예술이다. 어떠셨어요? 저희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게 사연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 사랑의 나이 제목이 오빠의 사랑법이었고요. 아, 카톡으로 진짜로 우리 멈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요거 한번 누구 허성태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애지중지했대요. 근데 그 오빠분이 저를 자꾸 보고 싶어합니다. 아마 여자친구의 첫 남친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얼굴 한번 보자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만났다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오빠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 저는 진짜 좋았어요. 방금 전 오빠가 없거든요. 언니만 있는데 어릴 땐 너무 오빠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빠 나달라 막 이제 그런 이제 때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오빠 심지어 다 같이 제 남자친구 생긴 것 같지 하면서 막 참견해주는 오빠들이 생긴 기분이 잠시나마 느껴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만약에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제 집에 우연히 운전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동생이 가 안녕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가면서 다른 여자랑 바로 만나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얘기해야죠. 누구한테요? 여동생한테?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 남자 저희가 저러던데. 일러 바친다. 일러 바친다. 야 만약에 허성태 씨가
오빠라면서 나타났어.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서. 첫 인사도 러시아어로 해요. 아니 러시아어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Здравствуйте, спасибо, я люблю вас.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Меня зовут 허성태. 전공을 러시아 문학 전공을 해서 조금 러시아어 아까 뭐 한 번 그거 한 번만 다 안녕하세요 이거 예,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지드라스티 Здравствуйте 이게 너무 긴데 네. Привет 하면 됩니다. 안녕. 친한 사람끼리 예, Привет. 와 진짜 Él memoria durante una misión y este ven Corea del Sur durante 10 años. 저거 진짜예요? 저희 스페인어를 네. 맞아 맞아. 대사가 나왔어요. 있었어. 50%에서. 그래서 외웠어요. 방금 한 거. 네. 촬영 일주일 전에 네. 삭제됐어요. 그래갖고 머릿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외우신 거. 네. 이렇게 하려면 또 자신이 없어요. 그냥 톡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 그때는 바짝 해놨거든. 근데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네. 그 우리는 그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은 가끔씩 보너스 영상처럼 네, 네. 대본 리딩하는 거 나중에 맞아요. 너무 그거 그게 앞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분과 함께할 코너가 남아 있는데요. 자 나를 이길 수 있나라는 코너예요. 너 왜 닭이야? 오. 안적적한 초코칩 나네 살잖아. 촉촉한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태로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멈춘이 분들께 인사 남겨주시죠. 5월 22일 50% 방영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5월 22일 멋진 새 남자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 방송에서 뵐게요. MBC 금토 드라마 저녁 9시 40분이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밀가루 반죽을 아주 얇게 붙여서 크레이프를 만들고 그 사이에 크림을 발라 겹겹이 쌓으면 크레이프 케이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겹 한 겹 층층이 올렸기 때문에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사르르 풀리는 식감을 낼 수 있는 거래요. 얇지만 층층이 쌓일수록 달콤해지는 크레이프 케이크처럼요. 우리의 일상도 하루하루 조금씩 포개어지는 중일 거예요. 한 번의 의미를 찾기보다 천천히 쌓이기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벨 씨, 어서 오세요. 언니만이 저를 이렇게 알아주다니. 그러니까 배운 것 같은 춤은 소울이 없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언니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됐어, 쌩얼이에요. 쌩얼이라고? 언니 거의 쌩얼이에요. 완전히 한 편이네. 건조하고 당겨 보여요. 좀 당기죠. 진짜? 선크림을 추가하고 싶으면 많이 두드리면 좋다? 눈썹이랑 이런 데도 문제 없을까요?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요. 저 기다리고 있는데.